자, 10.4절 A 벡터, B 벡터 외적을 하겠습니다. A 벡터를 정의를 일단 처음 정의를 해야 돼. A 벡터는 A1, A2, A3. B 벡터는 사실은 꺽쇠로 쓰기로 했죠, 그죠? 우리 책에는 꺽쇠로 쓰는데 사실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순서상으로 이렇게 적어도 벡터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죠? 벡터라고 생각하세요. 이래도. 그러면 A, B 벡터 외적을 하면 얘는 벡터가 됩니다. 벡터가 되는데 여기는 무슨 숫자가 들어가냐면 복잡합니다. 외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일단은 제가 해볼게요. A2, B3 빼기 A3, B2 이렇게. 이게 금방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A3, B1 빼기 A1, B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A1, B3 빼기 A3, B1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학습 요소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요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하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를 숫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행렬이라고 그러죠. 행렬. 그렇죠? 행렬이라고 그러죠. 행렬에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델타 빼기 베타, 감마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얘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려요? 얘 보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뺀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 뭐냐 하면 A2, B2, A2, A3, B2, B3 요겁니다. 첫 번째 항. 맞아요? 그러고 여기는 두 번째 항은 A1, B3, A3, B1인데 A1, B3에 빼기 마이너스가 곱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A1, A3, B1, B3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했죠. 쏘리 잘못했네요. A2, A2, B2, A2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 A1, A2, B1, B2 이렇게. 이게 A 외적 B의 그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준 기저 벡터를 배웠죠. IJK. 그러니까 요 부분이 I, A2, A3, B2, B3의 I 빼기 A1, A3의 B1, B3의 J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 A1, A2, B1, B2의 K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때 요거를 더 재밌게 한다는 방법은 뭐냐 하면 3차 행렬이 있습니다. 3차 행렬이 뭐냐면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얘의 행렬식은 얘 2차의 행렬식이잖아요. 여기 점이에요. 예. 3차 행렬식의 행렬식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거를 쳐서 A11에 요렇게 요 부분이 딸려 나오면 요 부분이 행렬식을 넣는 거죠. A22, A23, A32, A33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가면 A12죠. A12인데
원투는 이렇게 빼는데 여기에서 옆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얘가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믿으세요. 선대에서 자세히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는 A21, A23, A31, A33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했을 때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렇게 빼는 거죠. 그죠? 알겠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A13는 이제 여기는 A13는 이렇게 돼가지고 A21, A22, A31, A32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정의를 이해를 했다면 요거를 한 방에 적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거를 어떻게 적느냐? 요 부분을 요렇게 적으면 됩니다. I, J, K 그리고 A11, A2, A3 여기는 B1, B2, B3 자, 3차 요거를 그대로 해볼까요? I에는 뭐가 곱해지죠? I에는 요게 곱해집니다. 요거 색깔을 I에는 요게 곱해지죠. I에 정확하게 곱해지는 게 같죠, 그죠? 그 다음에 J에는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요거하고 같죠? 마이너스 달린 것도 똑같죠? 그 다음에 K에는 여기 플러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외적의 정의를 요렇게 외우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하면 I, J, K에 여기는 A1, A2, A3 B1, B2, B3 이렇게 합니다. 쉽죠? 쉽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2차. 그렇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항까지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학습 요소는 여기가 두 번째 학습 요소. 세 번째 학습 요소는 A 외적 B하고 A하고 수직인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A 외적 B에 조고 있죠? 이걸 어떻게 보이냐면 A 외적 B하고 A하고 수직인 건 내적해서 0이면 되죠. 그죠? 내적해서 0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A1, A2, A3니까 여기에다가 A1 곱하고 여기에다 A2 곱하고 여기다 A3 곱하면 되죠. 그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만 적으면 A1에 A2, B3 빼기 A3, B2 더하기 A2에 A3, B1 빼기 A1, B3 더하기 A3에 A1, B2 빼기 A2, B1 이렇게 되죠. A1, A2, B3죠. A1, A2, B3 여기 있죠. 마이너스 요거하고 사라지고 A2, A3, B1이죠. A2, A2, A3, B1 그죠? 얘랑 사라지고 얘는 얘랑 사라지고 0이네. 그럼 수직이네. 그죠? 쉽게 되죠. 마찬가지로 A 외적 B 해가지고 B랑 내적에도 제로거든. 자, 그리고 얘를 그러면 이제 되면 벡터가 두 개 있으면 얘가 A 벡터예요. 얘가 B 벡터야. 그러면 동시에 수직인 건 어느 방향밖에 없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어떻게 되냐? 얘가 A 벡터죠? 얘가 B 벡터죠? 그럼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으면 주먹이 나오죠? 오른손으로. 그럼 엄지 방향이 A 외적 B의 방향이에요. 그렇게 되게 정의를 했어요. 반대 방향 마이너스 붙이면 반대 방향이 나오겠죠. 기하학적으로 외적은 요거와 요거의 동시에 수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는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감아서 요 방향으로 그죠? 요렇게 하면 요 방향으로 됩니다. 그죠? 그러면 크기가 얼마일지 궁금하잖아.
그죠? 방향을 알았으니 이제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 크기를 알아야 돼요. 크기는 어떻게 하냐? A 외적 B의 벡터의 크기는 마지막 요거죠.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 크기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보면 얘는 기하학적으로 보면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사이각 세타죠. 요 삼각형 면적은 어떻게 돼요? 삼각형의 면적 공식. 삼각형이 요게 A고 요게 B면 요게 세타면 요게 면적은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가 돼주죠. 그러니까 AB 곱해서 사인 세타니까 요거 평행사변형 면적이네. 요 평행사변형 면적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죠? 기하적으로 이해가 됐죠? 네. 그럼 얘가 정명은 어떻게 하냐? 아이디어만 하고 여러분들이 활동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죠? 요 제곱합니다. 그럼 요거 제곱이 되겠죠? 요거 제곱이 되겠죠? 요거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가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를 풀면 A의 제곱, B의 제곱에 여기는 A 제곱, B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그죠? 그럼 얘를 다 제곱을 지워서 전체 제곱으로 하면 이 안에 게 바로 내적이잖아. 그러니까 A 내적 B가 되고 여기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B 벡터의 크기 제곱이죠. 그럼 얘를 쫙 풀어가지고 쭉 전개하면 요 오른쪽에 제곱한 게 딱 나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면 돼. 양쪽을 딱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활동 문제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